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요. 확장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히 바이오 또 의료 분야 같은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역설했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나라 살림을 짜는 최고위급 회의라고 할 수 있죠. 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역시 확장적 기조로 가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는 왜 그럴 필요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능력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우리 경제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부터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습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산부인과용 초음파 영상 진단기기 세계 1위, 치과 임플란트 세계 5위 등의 세계적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의료, 바이오뿐만 아니라 지난달 친환경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서 60%가량, 또 수출은 40%가량 늘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 투자와 정책 지원이 산업 초창기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이 신속하게 통과가 돼서 경제 성장 동력을 살리는 데 기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벌어진 논란을 아까 이제 신 반장이 소개했지만요. 그러니까 확장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의 빚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당시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요, 이 재정 당국이 생각하는 적절한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홍 부총리가 국가 채무 비율은 40%, 관리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3%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서 OECD 국가들 예를 들면서 다른 나라와 달리 40%대로 하는 근거가 뭔지 나한테 설명 좀 해달라라고 반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OECD 국가의 평균 부채 비율이 약 111% 정도 되는데, 따라서 우리 정부 아직 여유가 있지 않느냐, 나라 국간 더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얘기를 문 대통령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적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 투입하는 재정은 이거는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를 그동안 해왔었는데요.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 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 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이 청와대와 기재부 사이에는 적절한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의 수치로 볼지 본질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죠. 기재부가 추산하는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39.5%, 2022년 이 41.8% 정도인데 우려하는 부분은 이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네 번째로 높은 11.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지출 증가는 예고가 되어 있는데 수입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1분기 국세 수입은 이미 1년 전보다 8천억 원 정도가 줄었고 반도체 산업의 실적 부진 그리고 이 미비한 소비 회복 탓에 세수왕이 막을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고 반장, 야권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고 있잖아요. 그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네, 지난 2015년이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2016년 예산안에서 국가 채무 비율이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왔던 40%가 깨졌다. 재정 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요. 한국당이 이 당시 발언을 다시 문제 삼고 나선 겁니다. 야당 대표 시절과 대통령일 때 입장이 달라졌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황교안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지난 정부 당시
국가 채무 40% 선의 예산안에 대해서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내로남불, 현실 망각의 결정판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이 나온 게 있어요. 네, 청와대 측은 그때 당시 세수 체계가 어땠는지 또 세입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출이 얼만큼이었는지 등 총체적인 분석이 함께 병행돼야 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담겨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나라의 살림살이도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때가 있고 건전성에 중점을 둬서 곳간을 채워야 할 때도 있다면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곳간을 채우는 데 중점을 뒀지만 지금은 이 저성장과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